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목요일장에서 테슬라는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단기 저항선인 762불에 정확히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뒤쪽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애플카가 전기차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애플카 협업 회사에 대해 관심이 뜨거웠었죠.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자체 자동차 연구소를 설립하고 자체 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네요. 애플카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을 했었죠. 출시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소식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에 3억 2,500만 달러를 받아 중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EV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테슬라 차이나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21억 위안 달러로 3억 2,500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는 중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여된 최고 금액입니다. 산업정보기술부에 따르면 2020년 동안 약 10만 천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중국 판매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회사가 국내 시장에 맞게 전기 자동차 라인업을 최적화함에 따라 오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에 이어 BYD는 지난해 중국에서 두 번째로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전기차 제조사였습니다. BYD는 2020년에 11만 7천 대의 저격 EV를 판매하여 20억 위안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은 작년에 58만 4,900대의 신에너지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2016년보다 1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전기자동차 판매는 27배 증가했습니다. 2020년 중국 정부 보조금은 특히 작년에 정부가 개별 보조금 금액을 삭감함에 따라 인상적입니다. 정부는 또한 차량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 및 주행 거리에 대한 임계값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테슬라와 같은 회사에서는 잘 처리되었지만 차량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한 지리와 같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현재 회사의 전체 운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차량 수출 중심으로 불린 이후 기가 상하이는 3분기의 상당 부분을 해외 자동차 생산에 할애하여 분주했습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기가 베를린과 같은 시설 배치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Y와 같은 차량을 유럽과 같은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타국의 회사 차량이 가장 많이 보조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테슬라가 해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그 수요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목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목요일장 S&P 500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0.13%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고요. 아마존 마이너스 1.17%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1% 좀 안되게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0.7%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페이스북, 구글도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9월 9일 목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54불 플러스 0.13%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시작은 753불 시작했으며 최고 761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751불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762불 정확히 걸려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25% 하락했고요. S&P 500 마이너스 0.46%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도 마이너스 0.43%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힘이 부족했죠. 거래량 늘어야 좋습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지금 늘어야지 조금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건데 지금 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조지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67.45 지금 55 위쪽에 계속 비슷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트 역시 EMA 위에 안착되어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플로우 역시 계속 평행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747불 그 밑으로 721불이 되겠고요. 1차 지지선은 701불이 되겠습니다. 저항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저항선 762불이 되겠고요. 1차 저항선은 778불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좀 크게 본 일봉 차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일봉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보라색 이 채널 안에서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흐름은 자 보시다시피 지금 우상향 흐름이죠. 우상향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밑으로는 조정이 와도 680불 때는 방어를 해줘야 이 채널 안에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제가 현 기준 1차 저항선 778불이 지금 현 기준 딱 위 채널에 지금 맞닿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780불을 뚫고 800불까지 가려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 특성상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 채널 안에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앞으로 단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는 7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봉 W자 이후에 계속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제가 그어놓은 하늘색 지지선, 자, 지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주봉 보시다시피 문제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지금 거래량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반도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빨리 정고점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테슬라 60분봉 보겠습니다. 자, 60분봉 계속해서 다시 저점을 제가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저점을 지금 올리고 있죠.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자, 최근 한번 보시면 최근도 계속해서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저점을 올리고 있다. 자, 어제장 목요일장도 지금 저점을 잘 올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점을 올리면서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1719, 아웃플로 1810. 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목요일장은 장 시작과 함께 개인 매도세와 대량 매도세가 빠져나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나가는 물량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빠질 물량은 빨리 빠지는 게 좋습니다. 매매 모니터링 결과 장 후반으로 갈수록 대량 매매 쪽 이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대량 매수세의 유입이 들어오며 마무리가 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현재 대량 매매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어앤 그리드 그래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갔고요. 올라가서 또 위에 저항을 맞고 내려올 때 앞으로 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결국 좀 흐르면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조금 더 내려올 겁니다. 좀 더 내려왔다가 밑쪽에 또 어느 정도 부분이 되면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타이밍이 조금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추후에도 계속해서 피어앤 그리드 그래프 살펴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현재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수요일 장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날이었는데 안타깝게 시장의 영향으로 좌절이 된 후 약간의 횡보 모습이 나오려 합니다. 횡보를 하더라도 700불 초반보다 750불 부근에서 하는 게 올해 주가를 생각하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치 괜찮은 위치입니다.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치고 올라갈지 모르는 게 테슬라 주가죠. 꼭 알아두시고요. 일론 머스크의 또 하나의 사업 보링컴퍼니 소식입니다. 보링컴퍼니는 텍사스에서 테스트 실행을 위해 프로프락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비디오에서 보링컴퍼니의 최신 TBM은 터널 보링 머신입니다. 프로프록2가 터널링 스타트업의 텍사스 베스트로 위치해서 포착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터널링 회사는 텍사스에서 프로프록2의 테스트 실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TBC의 베스트로 위치에 대한 제프 로버츠의 최근 드론 비디오를 기반으로 하면 프로프록2의 입구와 출구 지점이 이미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달 보링컴퍼니는 프로프록2가 텍사스에서 영상을 공개하여 터널링 기계의 테스트 실행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프록의 중기 목표는 하루에 7마일 인간의 보행 속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프로프록은 표면으로 직접 발사되어 출구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TBC는 프로프록이 현장에 도착한 후 48시간 이내 터널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프록은 텍사스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보링컴퍼니의 향후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과 샌안토니오에서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보링컴퍼니는 계속해서 터널을 늘려갈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문의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죠.
특히 차가 막히는 곳이나 지상으로 다니기 힘든 길에서의 보링 컴퍼니 효과는 뛰어납니다. 이 사업도 향후에는 크게 빛을 볼 거라 생각이 되네요. 테슬라의 머스크는 FSD-10 버전이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트위터에서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완전 자율주행 버전 10 출시와 자동차 제조업체가 FSD 베타 테스트 그룹을 확장할 계획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베타 프로그램은 2020년 말에 시작되었으며 소수의 테슬라 운전자에게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FSD 소프트웨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반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개선됨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테스트 그룹을 확장했습니다. 9월 1일 머스크는 FSD 베타 10이 9월 10일 금요일에 출시될 것이며 공개 요청 버튼이 2주 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 테슬라의 FSD 스위트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FSD 9.2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한 후 마침내 새로운 베타 버전이 운전자에게 얼마나 좋은지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FSD 10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풀셀프 드라이빙은 지난 9개월 동안 많은 개선을 이룩하여 제품군의 성능의 정확성을 높이고 각 릴리스의 기능에 새로운 운전 행동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자들은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개선 사항에 대해 정직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레벨 5 자율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금요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FSD-10 소프트웨어에 대한 머스크의 검토 외에도 CEO는 최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점진적으로 FSD 테스트 그룹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전문성에서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차량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었으며 FSD 테스트 그룹은 처음부터 상대적으로 배타적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더 많은 데이터가 회사의 신경망에 입력될 예정이므로 베타 프로그램을 보다 균형 있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알 수 있겠네요. FSD 베타 10 버전이 얼마나 놀랄 정도의 향상된 기능이 보여질지 지켜보도록 하지요.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저녁에 늦은 밤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